세상은 결과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지옥 같은 과정을 견뎌야 하죠. 여기 섭씨 40도가 넘는 아부다비의 붉은 사막 한복판에 그 지옥을 자처한 사내가 있습니다. 한승우, 54세 수석 엔지니어. 그의 손에는 기름때 묻은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그 수첩 첫 장에 적힌 숫자는 96%. 남들에겐 경이로운 성공의 기록이었지만 승우에겐 평생을 따라다니는 잔인한 낙인입니다. 수석님, 벌써 3시간째입니다. 나사 하나까지 다 훑으셨잖아요. 이제 좀 쉬시죠. 젊은 기술진들이 혀를 내두르며 얼음물을 건넵니다. 하지만 승우는 대답 대신 몽키 스패너를 더 꽉 쥡니다. 그의 시선은 천공 발사대의 아주 미세한 유격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땀방울이 눈을 찔러도 닿지 않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사람이 방심할 뿐이지. 그가 이토록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이유. 그것은 3년 전 경기도 안성 시험장의 기억 때문입니다. 96%의 명중률로 모두가 환호하던 그날. 나머지 4%의 불운이 하필이면 그의 가장 아끼던 후배를 덮쳤습니다. 파편에 맞아 쓰러진 후배의 피 묻은 장갑.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승우는 그날의 비릿한 피냄새를 맡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는 구두굽 소리가 들립니다. 펜타곤에서 파견된 로버트 밀러 고문입니다. 그는 삐딱한 시선으로 천공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칩니다. 미스터 한, 헛수고 그만하시죠. 실전 기록도 없는 이 장난감이 정말 드론대를 막을 거라 믿습니까? 중동의 모래는 한국의 시험장과는 다릅니다. 사고 치기 전에 짐 싸는 게 현명할 겁니다. 승우의 손등에 핏줄이 돋습니다. 이방인의 서름보다 더 아픈 건 자부심으로 빚어낸 자식 같은 무기가 부정당하는 순간입니다. 주변의 중동 군인들도 미군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립니다. 승우는 그들의 시선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철저히 혼자라는 고립감. 그 외로움이 사막의 밤 기운보다 더 차갑게 파고듭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사막의 어둠이 깔립니다. 승우는 기지구석에 앉아 후배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선배님, 다음엔 꼭 100% 찍어야죠. 웃고 있는 후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96%와 100% 사이의 그 좁고도 아득한 간극. 승우는 오늘 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다시 일어섭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기지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집니다. 레이더 담당관의 비명 섞인 외침이 스피커를 찢습니다. 드론 포착. 일란 내륙 290km 지점. 편대 규모 120기 이상입니다. 회의실의 불이 일제히 켜지고 평화롭던 사막은 순식간에 전쟁터의 입구로 변합니다. 로버트 밀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자이드 장군의 시선이 떨리는 손으로 스패너를 쥐고 있는 승우에게 향합니다. 과연 이 검증되지 않은 철의 꽃은 120개의 화염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3년 전의 그 잔인한 4%가 다시 승우를 집어삼키게 될까요? 승우는 천공의 제어 콘솔 앞에 섭니다. 화면 가득 붉은 점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 가장 믿었던 존재가 등을 돌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40년 동안 형제라 부르던 동맹이 우리의 사정을 이유로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그 비릿한 배신감은 사막의 추위보다 더 시리게 다가옵니다. 새벽 3시. UAE 왕실 군사고문실의 정적은 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란 내륙 290km 지점, 드론 120기가 발사되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단 87분. 두바이 국제공항과 아부다비 정유시설이 사정권입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끊깁니다. 유가는 이미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며 요동치기 시작했죠.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패트리어트 지원은요? 자이드 장군의 외침에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펜타곤의 답변은 간결하고도 잔인했죠. 현재 하르그섬 작전 중. 지원 불가능. 40년 동맹의 무게가 고작 종이 한 장보다 가벼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파 고문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핍니다. 대피 명령을 내리자는 패배주의가 회의실을 잠식해 나갈 때 자이드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한국의 천궁을 가동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그것뿐입니다. 반대파 고문들의 비아냥이 쏟아집니다. 미친 도박입니다. 실전 기록도 없는 한국산 무기에 국가 안보를 맡기자고요?
훈련장 숫자를 누가 믿습니까? 그들의 화살은 회의실 구석,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서있던 한승우 수석에게로 향합니다. 수십 쌍의 의심 어린 눈동자가 그를 난도질하듯 흡습니다. 승우는 눈을 감습니다. 87분. 누군가에겐 짧은 시간이지만 승우에겐 평생의 업보를 씻어내야 할 운명의 시간입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옵니다. 밀러 고문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웃죠. 미스터 한,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판이 아니야. 이건 훈련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밀러 고문님, 당신들에게 무기는 비즈니스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러 온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 땅을, 그리고 우리의 기술을 지키러 온 사람들입니다. 87분이면 충분합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자이드 장군이 승우의 눈을 봅니다. 그 속엔 3년 전의 트라우마를 뚫고 나온 지독하리만큼 투명한 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군이 마침내 명령합니다. 천궁, 긴급 배치 87분 안에 완료하십시오. 모든 책임은 내가 집도한다. 승우는 복도로 달려나갑니다. 사막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그의 심장은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120개의 죽음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발사대 17기, 미사일 32발.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계산이죠. 하지만 승우는 이미 계산기를 던져버렸습니다. 경납고 안, 거대한 천궁의 레이더가 회전을 시작합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승우는 발사대 앞에 서서 차가운 강철의 감촉을 느낍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87분 중 남은 시간은 이제 40분. 드론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 옵니다. 과연 32발의 미사일로 120기의 드론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승우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에 머뭅니다. 인생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멈출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걸어야 할까요? 지금 아부다비의 밤하늘은 그 잔인한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1차 요격 성공. 붉은 점 30개 사라졌습니다. 지휘소 안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천궁에서 뿜어져 나온 불줄기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드론대를 산산조각 냈죠. 훈련장에서만 보던 96%라는 숫자가 실전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이드 장군의 얼굴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한승우 수석의 눈은 여전히 레이더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눈동자가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기뻐하긴 이릅니다. 이제 겨우 30발입니다. 남은 드론은 아직 90기가 넘어요. 승우의 말대로였습니다. 화면 위에는 여전히 거대한 메뚜기 떼 같은 빨간 점들이 기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발사대 안에 미사일을 모두 소진한 상황. 다음 발사를 위해선 탄약을 다시 채워 넣는 재장전이 필요합니다. 설계상 소요 시간은 단 6분. 평소라면 짧은 시간이지만 시속 200km로 날아오는 적들에겐 기지를 초토화하고도 남을 영겁의 시간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기지를 덮칩니다. 사막의 변덕스러운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시야가 0에 가깝게 차단되고 설상가상으로 레이더 화면에 노이즈가 끼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이 비명을 지르며 경고음을 내뱉습니다. 미스터 한, 레이더가 먹통이야. 이건 시스템 결함이야. 당장 강제 종료하고 인원들 대피시켜. 로버트 밀러가 승우의 멱살을 잡을 듯 몰아세웁니다. 반대파 고문들도 이때다 싶어 소리를 지르죠. 도박은 끝났어. 저 고철 덩어리 때문에 우리 군인들을 다 죽일 셈인가. 절망이 전염병처럼 회의실을 뒤덮습니다. 자이드 장군마저 흔들리는 눈빛으로 승우를 바라봅니다. 승우는 입술을 깨뭅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한국 기술의 자부심도, 이 땅의 평화도,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후배와의 약속도요. 승우는 옆에 있던 태블릿 PC를 낚아채듯 챙겨들고 지휘소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어디 가는 거야, 미쳤어. 밀러의 외침을 뒤로하고 승우는 모래바람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눈을 찌르는 모래와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승우는 오직 기억에 의존해 발사대로 달립니다. 폐부 깊숙이 모래가 박히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도달한 천궁 발사대.
한국 기술진들이 비틀거리면서도 탄약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수석님, 위험합니다. 레이더 유도가 안 돼요. 승우는 대답 대신 태블릿을 발사대 제어반에 직결합니다. 내가 여기서 직접 수동으로 좌표 잡겠습니다. 재장전 끝내세요. 1초라도 늦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남은 시간 2분. 1분 50초. 1분 40초. 지휘소 모니터에는 이제 드론의 형체가 육안으로 보일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밀러는 이미 방공호로 도망쳤고 자이드 장군은 주먹을 꽉 쥔 채 화면을 노려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홀로 거대한 철의꽃을 붙잡고 서 있는 승우. 그의 손가락은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제어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발사대에서 묵직한 기계음이 들려옵니다. 재장전 완료. 하지만 레이더는 여전히 모래 폭풍에 갇혀 있습니다. 승우는 태블릿 화면에 뜬 희미한 신호를 응시합니다. 3년 전 그가 놓쳤던 그 4%의 가능성이 지금 그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제발. 이번엔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승우의 검지가 발사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드론의 그림자가 기지 지붕을 덮칩니다. 기적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처절한 사투가 빚어낸 필연의 결과물이죠. 드론 120기가 비처럼 쏟아지던 밤, 사막의 지휘소에는 믿기지 않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략 요격 확인. 120기 전부 사라졌습니다. 담당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100%. 훈련장에서도 보지 못했던 완벽한 숫자가 화면에 새겨졌습니다. UAE 장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자이드 장군은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의 천궁이 아부다비를 지켜낸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축배를 들려던 그때 한승우 수석만은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레이더의 지평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방패로 막았을 뿐 창을 든 놈의 손목은 멀쩡하니까요. 승우의 시선은 290km 밖 이란 내륙의 발사 원점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곳을 그대로 두면 내일 밤, 아니 당장 몇 시간 뒤에라도 드론대는 다시 날아올 겁니다. 방패는 언젠가 깨지기 마련이고 탄약은 한계가 있죠. 승우는 다시 작업복을 고쳐 입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끝내는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화상 화면에 로버트 밀러 고문이 나타납니다. 미스터 한, 방어는 성공했으니 거기서 멈추십시오. 보복 타격은 전쟁 확대를 의미합니다. 펜타곤의 공식 명령입니다. 밀러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압박과 함께 한국 무기가 전장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승우는 대답 대신 무전기를 끕니다. 그리고 자이드 장군을 바라봅니다. 장군님, 40년 동맹은 종이 한 장으로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선택할 시간입니다. 자이드 장군은 승우의 눈에서 3년 전의 한이 아닌 미래를 향한 확신을 읽습니다. 두 사람은 기지 가장 깊숙한 곳, 천막에 가려져 있던 비밀 경납고로 향합니다. 승우가 먼지 쌓인 회색 덮개를 거칠게 걷어냅니다. 그곳에는 천궁보다 더 크고 굵은 검은 빛의 괴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조용히 숨겨두었던 절대 병기, 천검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이드 장군이 넋을 잃고 묻습니다. 승우가 차가운 발사대 위에 손을 얹으며 답합니다. 우리의 대답입니다. 500km 밖의 적도, 우리를 무시하던 자들의 오만함도 한 번에 지워버릴 진짜 칼이죠. 자이드 장군은 전율을 느낍니다. 세계가 천궁의 방어력에 박수를 보내는 동안 한국은 그 뒤편에서 이 거대한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보여줄 것만 보여준 거였군. 장군의 독백과 함께 승우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을 누릅니다. 지면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천궁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굉음과 함께 천검이 지평선을 향해 솟구칩니다. 사막의 밤하늘을 일직선으로 가르는 그 불꽃은 마치 억울했던 세월을 뚫고 나가는 승우의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4분 뒤 290km 밖 이란 내륙의 드론 발사지는 위성 화면에서 순식간에 화염 속으로 사라집니다. 타격 성공. 발사대 12개 전량 파괴. 지휘소는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입니다. 이번엔 환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저력에 대한 경외심뿐이었습니다. 승우는 그제야 낡은 수첩을 꺼내 96%라는 숫자를 줄표로 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정갈하게 써내려갑니다. 100%. 그리고 다시 시작. 사막의 어둠 저편에서 승우를 무시하던 펜타곤의 침묵이 그 어떤 찬사보다 달콤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전쟁은 총성이 멎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은 깊은 흉터가 아물고 비로소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진짜 평화가 찾아오죠. 붉은 사막의 밤을 지키던 철의 꽃들이 고개를 숙이고 아부다비의 지평선 위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지 불과 몇 시간. 세상은 무섭게 변했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콧대 높던 펜타곤의 별들은 침묵했습니다. UAE, 한국산 무기로 드론 120기 전량 요격 성공. 이 짧은 한 줄의 뉴스가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뒤흔들었죠. 일본은 원유 공급 우선순위에서 한국에 밀려 3순위로 주저앉았고 UAE 왕실은 한국에 조건 없는 원유 1,800만 배럴 우선 공급이라는 파격적인 보답을 약속했습니다. 한승우 수석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보고서 한 장을 봅니다. 3년 전 그가 직접 썼던 천공추가 검증 필요라는 문장. 자신의 실력을 믿지 못해 후배를 다치게 했다는 자책감이 서린 기록이죠. 승우는 잠시 망설이다 그 보고서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천천히 찢어발깁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조각들은 사막의 바람을 타고 창밖으로 흩어집니다. 억눌렸던 3년의 시간이 비로소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승우는 핸드폰을 들어 한국으로 전화를 겁니다. 상대는 3년 전 사고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후배입니다. 재호야, 들었니? 나 이제야 100%를 채웠다. 미안하다. 너무 오래 걸렸지? 수화기 넘어 후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오자 승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그것은 승리의 환희가 아니라 한 인간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흘리는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지를 떠나기 위해 활주로에 선 승우 앞에 자이드 장군이 나타납니다. 그는 굴레 대신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미스터 한, 당신들이 남기고 간 건 무기만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친구의 얼굴을 봤습니다. 승우는 그 투박한 손을 마주 잡습니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 생사를 함께한 사내들의 묵직한 우정이 사막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오갑니다. 승우는 비행기 트랩을 오르다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경납고를 돌아봅니다. 그곳엔 아직 덮개를 씌운 채 조용히 잠들어 있는 17기의 천검이 있습니다. 세계는 천궁의 박수를 보냈고 천무에 경악했지만 한국이 숨겨둔 이 진짜 저력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의심할 때 묵묵히 숫자를 채웠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진심을 꺼냈을 뿐이죠. 100%라는 숫자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한 약속입니다. 비행기 날개 아래로 붉은 모래 언덕이 파도처럼 밀려갑니다. 승우는 이제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가 남긴 것은 120기의 드론 파편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계산하게 만든 위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막의 태양은 내일도 뜨겁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세상을 지키는 우리 기술자들의 땀방울도 함께 빛나고 있을 테니까요. 6개월 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한국의 협상 테이블 앞에 앉습니다. 승우는 새로운 도면을 펼치며 말합니다. 자, 이번엔 더 확실한 숫자를 보여드리죠. 그의 수첩에는 이제 더 이상 96%라는 숫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